안녕하세요. 함께 독서하는 은시쌤입니다. 제가 요즘 총균세를 읽고 있어요. 네, 이 책이 참 좋은 책인데 읽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영상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아! 내가 요점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여러분과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은 총균세의 프롤로그와 일부 1장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프롤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자였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1972년 7월 뉴기니 섬의 정치가 얄리와 대화하던 중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신네 백인들은 그렇게 많은 화물들을 발전시켜 뉴기니까지 가져왔는데 어째서 우리 흑인들은 그런 화물들을 만들지 못한 겁니까? 와우. 네,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당황스러웠고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합니다. 현대 세계는 왜 불평등해졌을까? 그 의문점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책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최종 빙하기가 끝나던 BC 11,000년경까지 아직 모든 대륙의 모든 인간이 수렵 채집민이었습니다. 결국 그 BC 11,000년에서 AD 1500년에 각 대륙의 발전 속도가 제각기 달랐던 것이 곧 1500년의 기술적, 정치적 불평등을 낳은 것이었죠. 어떤 민족들은 총기, 병원균, 쇠를 비롯한 여러 요소들을 발전시켜 남보다 먼저 정치적, 경제적 힘을 얻었고요. 반면 또 어떤 민족들은 끝까지 그와 같은 힘의 요소를 발전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어째서 인류의 발전은 각 대륙에서 다른 속도로 진행되었을까요? 이런 속도 차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하나의 경향이고요. 또한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암묵적으로 인종차별적인 생물학적 차이로 이를 설명하려 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인간의 기술적 차이에서 지능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결국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었다. 이것을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프롤로그를 마치겠습니다. 제1부 인간 사회의 다양한 운명의 갈림길 1장 문명이 싹트기 직전의 세계 상황 1장에서는 700만 년 전부터 최종 빙하기가 끝난 13,000년 전의 인류의 진화의 역사를 간단하게 훑어봅니다. 약 7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기원한 인류의 조상들이 차츰 다른 대륙으로 퍼져나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대륙에서 인류의 발전은 기타 대륙보다 시간적으로 앞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대륙에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이렇게 제각기 달랐던 것은 그 이후의 역사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700만 년 전 아프리카로 가볼까요? 약 700만 년 전 인류 진화의 초기 단계인 유인원이 아프리카에 처음 나타납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인원은 고릴라로, 침팬지로, 현생 인류로 진화했던 거죠. 처음 인류의 역사는 500에서 600만 년에 걸쳐 아프리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만 년 전, 최초로 아프리카에서 벗어난 인류의 조상이 나타나게 되죠. 동남아시아 자바섬에서 호모 에렉투스가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자바섬에서 발견됐다 해서 자바 원인, 자바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5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가 드디어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모 사피엔스는 유럽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50만 년 전 아프리카와 유럽 인류의 두개골은 분명 호모 에렉투스와는 달랐습니다. 호모 에렉투스 두개골보다 더 커지고
둥그러지고 각진 부분이 줄어들었던 거죠. 호모사피엔스는 불을 사용했고 조잡한 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초기엔 현대인에 비해서 두뇌가 상당히 작았다고 하네요. 자, 이제 약 5만 년 전으로 가볼까요? 대약진 시대라고 하는데요. 엄청 중요한 시대죠. 현생 인류인 크로마뇽인이 등장합니다. 대약진의 확실한 증거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것은 동아프리카 유적입니다. 표준화된 석기와 최초로 보존된 장신구가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로마뇽인의 산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예술작품인데요. 프랑스 서남부 라스코 동굴에는 실물 크기의 황소와 말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크로마뇽인의 특징을 종합해보자면 표준화되고 정교해진 석기를 사용했고요. 뼈를 이용한 골기가 등장했다는 거죠. 낚싯바늘, 송곳, 조각도구, 글개, 작살, 투창기, 집, 꿰매 만든 의류, 장신구, 꼼꼼하게 매장한 유골을 볼 수 있습니다. 약 4만 년 전 크로마뇽인은 드디어 유럽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십만 년 동안 유럽을 독차지하며 진화해왔던 네안데르탈인이 이때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는 거죠. 크로마뇽인이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켰을까요? 네안데르탈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는 현생 인류보다 두개골이 조금 더 컸고 죽은 자를 매장하고 환자를 돌봤다는 강력한 증거를 남긴 최초의 인류였습니다. 주로 유럽과 아시아 쪽에 살았던 인류로서 13,000년에서 4만 년 사이에 유난히 많은 유골이 발견됩니다. 위키백과를 통해서 더 자세히 보자면 네안데르탈인은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와 가까운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까지 분포하였고요. 석기를 제작했고 불을 이용했고 매장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으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이름은 1856년 독일 네안데르 계곡에서 인골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유전학적 증거로 봤을 때 8만에서 5만 년 전 사이에 중동에서 호모사피엔스와 교배가 이루어졌고 유라시아인의 유전자 1에서 4%는 바로 이 네안데르탈인에게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설이 정설로 굳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흑인을 제외한 현생 인류는 모두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네안데르탈인은 약 2만 년 전에서 4만 년 전 사이에 멸종했으며 현생 인류와 경쟁에 밀려서 도태되었다는 가설과 인구가 많은 현생 인류에 흡수되어서 멸종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호모종 비교표를 보면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외에도 다양한 호모종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초의 인류가 약 7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시작됐으며 인류가 오랜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 국한되어 있다가 비로소 100만 년 전에 아시아 대륙으로 50만 년 전에 유럽으로 확산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른 대륙들을 살펴볼까요? 약 3만에서 4만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에도 인간이 살기 시작합니다. 당시 빙하기였으나 이곳은 아시아에서도 최소 8개의 해협을 지나야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배가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인간이 살기 시작한 후 대형 동물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기 시작한 직후 이 동물들이 멸종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의 원주민들에게는 그래서 토종 가축이 단 한 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류가 살기 전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거대한 캥거루, 대형 유대류, 180kg에 달하는 날지 못하는 새, 1톤이나 나가는 도마뱀,
이렇게 거대한 파충류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네요. 인류는 약 2만 년 전 드디어 시베리아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는 현생 인류가 극한 기후,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에게는 바늘, 꿰어서 만든 의류, 따뜻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유라시아의 털 매머드와 털 코뿔소는 멸종하게 됩니다. 인류는 12,000년경 아메리카로 진출합니다. 그리고 최종 빙하기가 끝날 무렵인 11,000년경에 캐나다 국경 이남의 미국, 멕시코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아메리카의 거대 동물들이 다 멸종하게 됩니다. 아메리카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처럼 처음에는 대형 동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약 1만 5천 년 전 미국 서부는 오늘날의 아프리카 세렝게티 평원과 비슷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거대 동물들이 멸종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단지 기후변화 때문에 멸종했을까요? 갈라파고스 섬, 남극 대륙의 동물들은 세상 없이 온순합니다. 바로 인간을 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 뉴기니, 시베리아, 아메리카의 거대 동물들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아마 멸종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점. 클로비스 수렵이는 정말 최초의 아메리카인이었을까요? 네, 밝혀진 바에 따르면 15,000년에서 2만 년 전 또는 3만 년 전에 남북 아메리카에 인류가 살았다 하더라도 소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5대륙 가운데 남북 아메리카는 선사시대의 인류 역사가 가장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 전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북극 지방 최북단까지 진출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프리카, 유라시아, 유럽의 대형 포유류는 현대까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은 수십만, 수백만 년 동안 선행 인류와 더불어 함께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7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최초의 인류는 환경에 적응해 진화했고 다양한 호모종이 나타났습니다.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두개골이 발달하고 더 정교해진 석기를 만들고 골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현생 인류는 호모 에렉투스에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했고 약 5만 년 전 현생 인류인 크로마뇽이 등장하면서 서서히 다른 호모종들은 멸종하게 됩니다. 약 700만 년 전 인류의 기원으로부터 처음 500만에서 600만 년에 걸쳐 인류의 역사는 아프리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그 이후 인류는 서아시아, 유럽 등 다른 대륙으로 진출해 나갔습니다. 결국 극한 기후 또는 지리적 고립으로 단절되어 있던 대륙들에도 인류의 발자취가 새겨졌고 이는 또 다른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거대 동물들의 멸종이었는데요. 이는 미래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것으로 총균세의 일부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2장 환경 차이가 다양화를 빚어낸 모델 폴리네시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시쌤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봬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